문제이 지금 범위 그거 확정 안 되죠 지금. 근데 선생님 성대시간 나오는데 과학생분이랑 질량과 에너지입니다. 이거 신경 같아. 자, 이거 봐봐. 네.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냥 가볍게 관찰자와 그 다음에 관찰을 당하는 상대방이 있죠. 그때 관찰자는 정지, 그 다음에 상대방은 운동, 그것도 무슨 운동? 중속운동, 누구에 가까운 속도, 빛의 속도. 그걸 증명한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이 본다면 그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질량과 에너지라는 파트는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보다도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질량이 있어요. 근데 이 질량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이걸 밝힌 거죠. 에너지가 다시 질량으로도 갈 수 있다. 알았어? 네. 이걸 아인슈타인이 밝혔죠.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정지 상태 어떤 물체에 질량을 m0로 놓는다면 이 질량이 빛의 속도로 빨라진다면 얘들은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 C가 뭐라 했죠? C. 빛의 속도요. 이렇게 되겠죠. 원래 30만 킬로미터 per sec인데 이걸 10의 3승으로 하면 10의 8승 미터 per sec가 돼요. 그럼 이 M0 값이 되게 작더라도 이 값이 워낙 크니까, 그죠? 이거 제곱해보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거든요. 맞죠?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질량이 정말 눈꽃만큼 줄어들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빛의 속도가 가까워진다면 이 값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씁시다. 알겠어요? 이 공식을 끄집어내면 이게 로렌츠입니다. 로렌츠입니다. 이건 빛의 속도겠죠? V는 누구의 속도예요? 뭐였지? 우리 이런 결론을 내봅시다. 이 공식을 유도하지 말고요. V가 점점 커지면 M 값이 커지죠. 분모값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면 작아져요. 작아져요. 이게 작아지죠. 그러면 M값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빨라지면 그 물체의 질량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빛의 속도와 점점 가까워져 갑자기 확 커져서 지금의 현 기술로는 어떠한 우주선도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정말 복사 같은 게 무엇을 했냐면 이 이론이 어떤 이론에 영향을 줬냐면 그 전까지는요 어떤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과학자들이 열 에너지가 결국은 일 에너지였다라는 거 밝힌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우주에서의 생성되는 에너지에 대한 근원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핵반응이에요. 자, 이 핵반응이 해석이 되면서 우주의 신비가 풀린 거죠. 이런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융합이다. 알겠어요?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이 발생한다? 질량 결손이 생긴다. 그것이 뭐로 바뀐다? 별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래된 별은 태초의 별보다 질량이 어떻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별의 일상을 보면 태어맨이 원시 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1000만 켈빈 정도 되면 결국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무슨 주기라고 하죠? 주계열성 단계. 그게 90%거든, 별의. 그 주계열성 단계를 보면 별의 질량이 있잖아요. 그죠?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생기겠죠? 원래 중력 수축의 에너지로 별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처음에. 근데 수소핵 융합을 하면 뭐가 생겨요? 팽창 에너지 생기잖아요. 밖으로. 융합을 하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그게 딱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주계열성이에요. 근데 얘들이 질량이 계속 줄어들고 이제 질량이 감소하면 뭐가 줄어요? 중력이 줄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중심 별 속에 있는 수소의 그 질량이 거의 다 바닥이 나요. 모두 헬륨으로 바뀌고 그러면 중력이 툭 떨어집니다. 갑자기. 그럼 어때요? 핵융합은 일종의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남는 수소가 있을 때까지는 중력이 약해지니까 별이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적색 거성 단계예요. 알겠죠? 물론 적색 거성 단계라면 별 중심이 아니라 별 표면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수소의 융합이 일어나요. 알았습니까? 그때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우리는 적색 거성일 때 밝아진다고 배워요. 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적색 거성일 때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럼 애들이 에너지가 세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밝아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빛은 입자성으로도 설명이 되고 파동성으로도 설명이 되거든요. 뭐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해 쓰는데 별의 에너지를 따질 때는 입자성으로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빨간색하고 보라색 누가 더 에너지가 높죠? 보라색. 그건 이해가죠? 보라색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아,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 어떤 색깔이 빨라? 보라색, 빨간색 누가 빨라? 똑같죠. 왜? 빛의 속도. 다 빛이니까. 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라색이 한 개가 있고요. 빨간색이 하나가 있어요. 에너지 누가 더 커요? 보라색. 보라색이 크죠? 근데 밝기는 같다고 해요. 입자가 하나씩이니까 밝기는 같다고 한다고. 자, 보라색 하나가 20이라고 합시다. 빨간색 하나가 2라고 합시다. 빨간색이 5개 있어. 에너지 얼마냐? 10. 근데 보라색 하나 있어. 에너지 얼마냐? 20. 누가 더 세니? 보라색이 더 세다니까? 근데 누가 밝어? 빨간색이 밝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밝다라는 표현은 빛이 입자수야. 5배 밝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어컨 못 틀어요. 예, 못 듭니다. 제가 껐어요. 잘랐어요. 전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밝기랑 세기는 상관없다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네. 그 밝기하고 세기 같은 말입니다. 밝기랑 에너지는 에너지가 다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봐요. 밝은 별이 되는데 에너지는 약한 거죠, 애들이. 물론 중심에서 핵융합도 일어나고 헬륨 핵융합이 일어났는데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게 태양. 알았어요?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20배 센 애들은 누구까지 가요? 철까지 마지막에. 철까지 융합이 딱 해서 끝내죠. 그래서 그런 별빛의 원리를 알아낸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방사선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방사선이 왜 생기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질량이 크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보통 전이 원소 중이라고 하죠. 4기 이상 되는 원소들은 중심의 질량이 무겁습니다. 그런 애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약간의 충격에도 핵 분열이 쉽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 에너지를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그랬더니 알파, 베타, 감마로 나와 에너지가. 그게 방사선이잖아. 이게 왜 생길까? 궁금했던 거야. 봤더니 역시 핵 분열에도 뭐가 생기더라? 질량 결손이 생기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뭐로 나온다? 빛 에너지로 나오고 빛이나 또는 뭐 다른 에너지로 나오겠죠.
그럼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무한의 에너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 원자력 발전소예요. 물론 그렇게 출발했죠. 근데 군사 독재 정권 애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걸 최초로 들어간 애들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과학자들 3명이 이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 단계에 갔어요. 거의 완성했어요. 실험만 하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년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독일 하나 나라하고 전 유럽 나라하고 전쟁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세계전쟁이니까 그 자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싫어했나 봐요. 전쟁을. 독일 사람들이. 그리고 장교들도 몇몇 장교들도 다 싫어했대요. 그래서 히틀러 암살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대요. 군 내부에서도. 이 과학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이 무기를 내보면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그리고 적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불구도 뻔하거든요. 그 피해가. 그래서 얘들이 다 들고 미국을 망명을 해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망명해서 거기다 딱 내놨더니 걔들이 만들라네. 야,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1942년도인가 미국 네바다주라고 해서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서 핵폭발 실험이 성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리틀 보이 이름을 줘가지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죠. 히로시마죠. 그리고 항복을 안 해갖고 히로시마 한 번 더 떨어뜨린 거예요. 무조건 항복이요. 그걸 하면 몇 명 죽였어요? 히로시마가 팬맨이에요? 예? 예, 히로시마가 맞아요. 팬맨이에요? 예. 그 팽맨 그거 떨어뜨려 간 애들도 방사선 노출된 거 알아요? B29? 죽었어요? 아니 피폭. 걔들도 나중에 후유증 생겨가지고. 근데 미국은 그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뭔가 후유증을 받잖아요. 나라 책임져요. 우리나라만 책임을 안 지죠. 여러분들은 그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월남전 참전 인사들이 고엽제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생물 농축 현상이에요. 그 월남전 참전했는데 배통이 하도 숲속을 도망다니니까 제초제를 뿌린 거야. 아예. 근데 거기를 육군이 점령을 해야 우리나라 땅이잖아. 아군 기지잖아.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보니까 미군도 그렇고 아군도 그렇고 그거에 노출돼가지고 막 뼈가 아파. 몸이 아파서 죽는 병이야. 전쟁 후유증이지. 근데 미국은 다 챙겼어. 의료비 다 되고 생활비 다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모른 척. 그들이 벌어온 급여 중에 80%를 떼갔다. 국가가. 그게 경제 거기에 쓰인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여튼 우리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 말을 잘 구분해야 문제 풀 때 재밌어요. 우리는 X를 뭐라고 부르냐? 원소 기호라고 합시다. 이 화학 도서말 그대로 또 하는데 이게 화학 시험범위예요. 알죠? 여러분들? X에 Z를 붙으면 이게 누구다?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뭐랑 같다? 그 양성전수 양성자의 수와 같다. 맞아요. 전자수 같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질량을 따질 거거든요. 요거 뭐라고 불러요? 요거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사실. 알겠어요? 이 원자량은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유효수자까지 잔뜩 붙인 진짜 같은 가짜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타낸 거죠. 잘 보세요. 양성자라는 애는 한 개가 질량이 이래요. 실제 질량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화학은 뭐라고 나타내냐? 1이라고 나타냅니다. 알겠어요? 네. 상대값을 얼마나 나타낸다고? 1.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물리학은 그 옆에 단위 보이죠? 밑에. 양성자를 뭐라고 했다? 1.0073U라는 단위를 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효수자까지 뒤에 써주죠. 그래도 가짜라니까 그거. 화학은 이렇게. 근데 니네 책에는 다 이렇게 나와요. 1.
자, 중성자 한계는 얼마냐면 이래요. 누가 좀 더 무거워요? 근데 화학은 이렇게 일일로 써요. 근데 물리학은 유효자가 다르죠. 수수 세 번째 줄부터 다르잖아요, 둘이. 자, 그럼 봐. 쓸 때는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 이걸 뭐라고 쓰느냐? 한 개를 하나로 놨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세기 쉽죠? 질량수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량을 질량수라고 감안을 하고 풉니다, 여러분들. 원자량은 그래서 누구 숫자하고 양성자 수하고 누구 수를 더한 거죠? 그래요. 실제로 중성자가 좀 무겁다니까요. 근데 이 유효자 뒤에 붙은 것들의 차이 때문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알았습니까? 저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여기다가 A라는 원소하고 B라는 원소를 가지고 얘를 만들겠어요. 이거 융합입니까? 분열입니까? 융합입니다. 분명히 질량이 작은 것들이 합쳐서 큰 게 되는 게 융합이에요. 근데 얘가 요거죠. 이렇게. 이게 뭐죠? 원자 번호입니다. 요것이 누구예요? 원자는 질량수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우리 질량 구조의 법칙 배웠잖아요. X와 Y 합이 반응물의 질량수 아니겠어요? 이건 반드시 얘랑 같아야 된다. 이해 갔어요? 다음 양성자수를 계산해봐요. 원자 번호잖아요. 이거와 이거의 합은 뭐가 같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뉴트론이에요. 중성자죠. 뉴트론을 N이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잘 봐요. 여기다 뭐 쓰는 거예요? 1 3 일자리가 3개 있으니까. 이해 갔어요? 원자 번호는요? 0번 뉴트론 질량수 1이요. 이게 중성자라고. 중성자는 번호가 없잖아요. 알겠어요? 양성자가 아니니까. 근데 질량수는 1이잖아요. 맞죠? 이거 중성자를 이렇게 쓴다고, 뉴트론. 알겠니? 그래서 얘가 3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질량수는 얘 더하기 얘와 Z 더하기 3이 같아야 되는 거죠. 얘들은. 그냥 이렇게 쓴다고 그냥. 이게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이런 거 보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사실은 이렇게 핵융합에서는 중성자가 안 나와요. 하지만 이따라면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가면 뭐가 될까요? 분열이 되겠죠. 그 여러분들 위첨자를 위첨자로 더하고 아래첨자를 아래첨자로 더한 다음에 이건 항상 같아야 된다고. 이거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요, 뒤에 에너지가 나오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항상 질량은, 얘는 이렇지만 질량은 이렇다는 얘기죠. 반응물의 질량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항상 어떻다? 융합을 하든 분열하든 준다는 거야, 질량. 그럼 그 준 질량이 뭐로 바뀌었다?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걸 발표하니까, 와, 그럼 이 에너지가 아주 미량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어? 그럼 이걸 폭탄 만들면 대박이네 해갖고 나온 거야, 이 원자폭탄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몇 개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봅시다. 여러분, 페이지 128쪽까지 맨 밑에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E는 mc제곱. 너무 유명한 공식이에요.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그 128쪽에 왼쪽 머릿말표 있죠? 조그만 머릿말표. 요거 보이죠? 이 공식이 뭘 의미하죠? 이 공식이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갈 때 질량은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까지 내기가 어렵다는 뜻을 보여준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요. 이제 핵분열 한번 봅시다. 핵분열. 우리 질량 보존만 봅시다. 핵분열. 자,
자, 먼저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 몇 번입니까, 얘가? 230. 얘가 92번이죠? 92번 235짜리인데 얘한테 중성자를 가서 충돌을 시키면 그 핵에다가 중성자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거 보세요. 네. 이게 반응물이에요, 반응물. 자, 봐라. 이거 반응물의 질량 수학이 얼마냐? 236. 그렇지, 이렇게 더하는 거라고 미쳤잖아. 양성자수 몇 개인데? 92. 이렇게 해요. 그런데 봤더니 크립톤 예를 들어서 30 몇 번? 6번 얘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몇 번? 56번 누구? 바륨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크립톤이 얼마예요? 질량수가 92, 92 바륨은 141,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합쳐봐도 얼마인가요? 요 둘이 합친 게 얼마인가요? 234. 그쵸? 이 반응은 몇 개인데요? 236. 3이 빠지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써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중성계가 몇 개 튀어나와요? 3개네. 3개가 튀어나와요. 근데 이 3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 3개가 또 다른 우라늄을 치는 거예요. 그럼 각자 몇 개씩 또 나와요? 3개씩. 그럼 총 9개네요? 그럼 9개 각자 또 3개씩 또 치는 거야. 이게 연쇄 반응이에요. 근데 봐요. 이 반응이 여러분 생각해봐. 확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야? 원자 폭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천천히 발생하면 뭐가 되지?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천천히 일어나게 하려면 얘의 속도를 속도를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주변 기기가 많은 거야. 감속기가 있고 냉각기가 있고 원자력 발전소. 알았지? 연쇄 중독. 중성자죠. 그렇죠. 잘 보세요. 중성자도 질량수를 반드시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봐요. 옆에. 자, 이러고선 뭐가 나왔나 봐요. 에너지가. 200 메가 2볼트. 여러분 메가가 뭐지? 킬로가 10의 3승이지. 메가는 거기다 또 10의 3승. 6승. 그치? 그럼 기가는 또 10의 3승. 9승. 테라는 12승. 이렇게 대충 안 타요, 응? 아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여러분, 봐요. 200메가 2볼트로 왜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질량 결손. 그러니까 유수차 저 밑에 조금 결손된 건 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라고. 이거 하나예요. 센 거예요, 200m. 메가는 10의 몇 승이라고 했죠? 6승. 6승. 그럼 잘 봐요. 2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이게 전자거든요. 전자의 전화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볼트라는 게 뭐죠? 주울파 쿨롬이에요. 이거 곱한 거예요. 에너지가. 알겠습니까? 물론 저 에너지도 또 따로 나오겠죠. 에너지도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이 볼트라는 건 전자 하나의 전화가 갖는 에너지예요. 사실은. 알았습니까? 그 단위입니다. 그냥 메가 2볼트 정도 된다. 알겠어요? 선생님. 저기 옆에 지금 3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게 줄어드는 그거예요. 이거요? 그건 이건 발생한 중성자예요. 근데 네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얘의 합과 얘의 합이 얼마예요? 230. 그죠? 이거랑 얘들 합이 같아야 된다고요. 요거에 3이잖아요.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얘하고 질량도 똑같잖아요. 근데 얘가 항상 질량이 작아진다고요. 질량수는 같지만 유효 숫자가 있잖아요. 맨 뒤에.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고요. 질량은 반드시 얘들이 작아요. 결손. 그 작은 값이 이렇게 에너지가 나온 거라고. 알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 2000자 다 더해서 맞추면 돼. 알았니? 네. 자, 바로 2번의 연쇄 반응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기하가 없어진다는 것. 자, 이제 세 번째, 핵융합을 봐봐. 핵융합. 자, 융합에는 두 가지가 있어. 태양이, 그 다음 핵융합유에서의
융합이 있는데 태양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대. 1번 수소 일자리 4개가 질량 수합이 얼마니? 4지? 전혀 질량 수는 보존된다니까, 맞지? 근데 뭐가 결손입니다. 질량이 결손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되게 간단하게 쓴 거예요. 굉장히 다단계로 그려진다, 이 실험이. 그 위에 그림 밑에 그림 보이기 위해 그 실험은 극히 일부 중에 하나야. 왜? 사실은 중수소되고 중수소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삼중수소가 되고 그냥 수소가 때려붙고 이럴 수도 있어. 복잡해 되게. 그냥 우리가 쓰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누가 생깁니다. 잘 봐. 이거 누구니? 전자인데 양전자야. 양전자가 생겨. 너네 쌍생선 기억하냐? 네. 그 우주 빅뱅 초기에 우리는 애들이 원자 구성 입자를 배우다 보면 전자의 짝은 양성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전하에 하면 0이 되는데 같이 비교값이고 전자는 무슨 전하였어요? 음전하였죠? 걔가 전자가 탄생할 때 양전할 땐 전자도 나와요. 내가 수백만 분의 1초 머무는 시간이 미온하고 똑같아요. 경입자들이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앞에 경입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걔가 지표에서 변칙된다는 거지. 그거 뭐 때문에 길이수축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경입자야.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요. 옛날에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게 발견된 거죠. 누구 때문에? 입자 가속기 때문에 발견된 거죠. 그럼 그렇게 또 사라질 때 에너지로 바뀌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얘 나타났다 딱 사라지고요. 에너지는 이 뒤에 나온 얘가 에너지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얘는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왜 써줍니까? 여기서는 무시를 못해요. 그냥 에너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질량수만 여기 봐봐요. 일자리가 몇 개 있어요? 4개. 4개. 이건 보존된다는 거죠. 질량수는 위첨자끼리는. 번호 어떻습니까? 이거 합쳐봐요. 4. 그러면 여기서 말해지는 얘가 질량수가 4고 얘는 몇이에요 지금? 여기 양성자 몇 개냐고. 4개. 얘 몇 개냐? 2개. 크잖아. 두개 어디 갔어? 중성자로 바뀌었어. 그래요. 맞습니다. 복잡하다니까 얘는 핵융합은. 알겠습니까? 핵융합은 복잡해요. 그래서 옆에 뭐가 나온다? 26 메가 2볼트이나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뭐가 생겼다는 얘기야? 질량의 결손이 생겼다는 얘기야. 알았어? 핵융합이 일어나더라도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어떻다고? 준다고. 그래서 이게 별의 내부에서 이렇게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별의 질량은 자꾸 어떻게 된다고? 준다고. 이해가니? 그 얘기다. 알겠지? 네. 그래서 실제로 중수소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수소 원자핵 다시 말하면 1번 수소 2자리랑 1번 수소 2자리가 만나면 또 질량은 보존돼요. 보니까 질량 수는 보존이 되거든. 근데 그 사이사이에서 뭐가 생긴다? 질량 결손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고 나니까 대박인 거지. 그럼 여러분 핵융합론은 뭘까요? 인공태양입니다. 그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대전에도 있죠. 케이스타. 그 핵융합 지금 인공태양 만들었어요. 그 실용화되는데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가 필요한 거죠.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핵융합론 한번 보세요. 1번 수소 2자리하고 1번 수소 2자리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왼쪽에 핵융합의 중간 과정이잖아요. 그잖아요. 왼쪽 핵융합의 중간 과정이잖아요. 네. 중수소 더하기 중수소요. 보세요. 이건 핵융합에서는 우리 인공태양에서 나온 거죠. 얘 더하기 얘요. 이랬더니 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선 여기서는 누가 나오게 되나 잘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는 얘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중성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얼마인가 보세요. 에너지 17.6 메가 2볼트. 근데 삼중수소
삼중수소랑 이중 중수소 아니에요? 삼중수소요? 여기서는 삼중수소랑 나와 있어. 아, 그래야 맞죠? 참, 그래야 맞죠. 왜? 합이 5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 에너지를 보니까 별의 핵융합과 인공태양 누가 질량결석이 더 컸다? 별. 별이 근데 더 어떤 게 컸다. 질량이고 어떤 게 뭐예요? 아, 잘 보세요. 내가 여기다 쓰는 건 누굴까요? 이거는 질량수예요, 수. 질량수는 가짜예요. 그게 뭐예요? 정수화 시켜놓은 숫자라고. 근데 질량은 진짜 값이에요. 그게 뭐예요? 유효숫자까지 아래 써 있는 거. 그거 생략한 거예요. 저 반올림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은 어때요? 서로? 같아요. 이 값은 합이 같아야 돼요. 이거 더한 거하고 이거 더한 거. 스티커 숫자는 뭐예요? 이거 양성자라고 했잖아, 아까. 원자 번호. 그러니까 화학을 해야지, 멍청한 놈아. 저희 질량은 안 나와 있어. 그냥 질량은 이 뒤에 유효숫자가 붙어 있는데 안 써준 거라고. 그냥 너희들은 무조건 반응이 진행되면 융합이든 분열이든 질량을 준다고 보면 돼요. 그게 주기엔 준 거예요, 저기. 준 거예요. 유효숫자 뒤쪽이 준 거예요. 그 진짜 미량이 주는데 그게 에너지로 나온 거지. 그럼 너희들은 에너지가 크면 질량결선도 컸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누가 커요? 질량결선. 위가 위에 커요. 거. 위에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별의 내부에서 이것이 인간이 만든 핵융합. 그럼 태양이 훨씬 더 좋은 거. 그렇죠. 태양은 훨씬 더 효율이 높다는 얘기지.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이건 계속 바로 할 수 있잖아요. 핵융합. 네? 그 핵융합. 이건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이것도 단계 엄청 커요. 에너지 많이 저기 돈 많이 들어요. 저것도. 근데 좀 인공이잖아. 진짜 태양은 네? 진짜 태양은 별보다 좀 비효율적이에요. 진짜 태양은 별, 태양이 진짜 태양이 별인데 뭔 별보다 말 지문 좀 태양이 별이야. 혹시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오늘요? 9시요. 이야. 저 중성미자가 뭐예요? 중성미자는 일반적으로 중성자가 누구보다 양성자보다 좀 크죠.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면서 질량이 결손이 나오죠. 그때 전자하고 중성미자가 나와요. 차이가 나요. 네, 진짜. 자, 페이지 131쪽. 어? 방금 말한 것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네. 핵 분열 과정 봐봐. 131쪽 핵 분열 과정. 혹시 또 1번. 어디 학교 학생들이에요? 거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합니다. 자, 92번 우라늄 230까지는 핵 분열을 한 후 저속 중성자를 방출한다. 핵 분열로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고속이야. 이걸 감속기를 통해서, 냉각기를 통해서 속도를 떨어뜨린단다. X. X. 중성자는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연쇄 반응 정답이죠. 오. 핵 분열을 한 후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선 맞습니다. 자, 핵 반응식에서 기억에 알맞는 말 중성자 쓰세요. 원자 번호 몇 번? 1. 0. 0. 기호 N 1. 이렇게. 3번 핵 분열 반응에서는 질량 결선이 발생하죠. Yes. 맞습니다. 핵 반응에서 발생한 질량 결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전환된다고요. X. 세 번째, 우라늄은 저속의 중성자를 흡수. 맞습니다. 우라늄은 저속이 갔을 때 분열을 쉽게 합니다. 고속은 안 돼요? 예, 고속은 충돌해서 좀 망가져요. 불규칙하고. 핵반응 후에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의 합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의 합은 고정되잖아. 손실이 생겨서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오른쪽 핵 융합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흡수하는 거는 저속이고 방출하는 건 고속이에요. 맞아요. 흡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제로 부딪히게 하는 거. 핵 분열을 일으키는 유도적인 중성자는 저속이에요. 네. 자, 1번. 방출되는 에너지 17.6 메가 2볼트 이거 인공태양이죠. 네. 그럼 이것들의 근원이 뭐라고요? 질량 결선. 그렇죠. 손실이 하면 안 되고요. 결선. 손실이란 말이나 결손이란 말이 비슷하지만 1번 핵 융합 반응 맞죠? 네. 2번 기억에 해당하는 입자 중성자가 예 맞았어요. 이거 양성자라 했으니까 틀렸죠 얘는. 네. 핵 반응 전 질량의 합과 핵 반응 후 질량의 합은 서로
다릅니다. 무조건 반응 후 질량이 적습니다. 3번에 1번 핵융합 반응은 무거운 원자핵들이 반응해서 가벼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반응이다. 핵융합은요 반대예요. 가벼운 거. 가벼운 게 무거운 거로 가는데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거야. 다시 2번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된다. 이거는 어디서 말하는 거야? 태양. 주 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 굳이 얘기한다면. 네. 자, 세 번째 태양에너지 근원 질량 조선 맞는 설명이에요. 네. 넘기세요. 자, 여기서 볼만한 문제. 정대성이 뭐. 여러분 02번. 아.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그러니까 관찰자 A가 무슨 계? 좌표계. 정지계. 정지계. 무조건 관찰자 정지계. 자,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우주선 안에 관찰자 B가 있습니다. A가 측정한 값이 B가 측정한 값보다 큰 것. 일단 맥박이 뛰는 시간의 간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네. 실제로 이 큰 것이라 했으니까 A가 측정을 해보면요 시간이 빨리 흘러요 천천히 흘러요? 빨리 흐르겠죠. 빨리. 그리고 B는 천천히 흐르죠. 네. 그럼 A가 측정보다 B가 측정 값이 시간이 더 크겠죠. 크겠죠, 네. 그 다음 우주선의 길이는요 길겠죠. 오히려 A가 B를 바라보면 길이가 수축돼 보여요. 수축돼요? 당연하죠. 항상 운동하는 애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운동하는 애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라고. 그런데 B는 우주선과 같이 있지. 네. 걔가 측정한 길이는 누가 측정한 A가 측정한 길이보다 길어요. 왜? B는 같이 있으니까. 네. 이해 갔죠? 근데 A 왜 작아지나요? A가 볼 때 왜 작아지나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준다고요. 니네 이거랑 헷갈리는 거야. 니네 이런 문제도 있었지. 지구가 있고 목성이 있잖아. 네. 달에 있는 애가. 네. 여기 우주선에 타고 가는 애 가잖아. 네. 그러면 자, 잘 봐라. 이 달에서 우주선을 타는 애를 본단 말이야. 이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애가. 여기가 지구야. 여기가 목성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가 얘를 보면 이 우주선 길이 어떻게 보이겠냐? 이렇게 속도로 가고 있고 얘 우주선 길이 좁아지지 당연히. 그렇죠, 맞아요, 그게. 얘는 움직이잖아. 네. 움직이게 되면 얘가 관찰을 하잖아? 그러면 그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수축이 되게 보인다고. 하지만 얘가 이 우주선을 측정하면 그대로. 길어. 본래 길이야. 네. 알았어? 그런데 봐라. 이제 얘가 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얘가 시간이 천천히 흐르겠지. 네. 네. 얘 길이가 수축되겠지. 얘가 바라봤을 때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 제가 빨리 움직여서 저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얘는 등속이고 얘는 정지. 너희들이 신의 입장에서 본 거지만 네. 얘가 바라보면 얘가 움직인다니까? 움직이는 이해 갔냐? 네. 근데 얘는 누구랑 같은 운동계에 있어? 좌표계 A, B. 누구랑 같은 좌표계 E, J는? A. 야 임마 어떻게 얘를 같이 움직이냐? 우주선이랑 같이 달려가? B. 그지?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 그대로. 얘가 봤을 때 주겠죠. 당연하지. 자기 좌표가 아니잖아. 그래서 길이가 수축돼서 빨리 쫓아간다고 얘가. B한테는 그대로고. 그렇지. B는 고유 길이고 이런 거야. 어떤 길이를 묻잖아. 그 물체가 네. 누구 좌표계에 있는지 보라고. 그 A, B 중에 누구 같은 좌표계에 있겠지. 우주선은 누구랑 같은 좌표계에 있어? A랑. A. 지구랑 목성은. B요. B.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B가 보면 A가 줄어 보여. 예. A가 바라보면 이 J 거리가 줄어 보여. 예. 왜? 걔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라고 꼭. 알겠어? 그거 연습을 해야 돼. 그거 외워둬야 되나? 너는 외워. 외워야 돼. 다음. 니은 우주선의 길이는 그래서 B가 더 크겠죠? 네. 우주선 질량은 어때요? A. A가 바라보는 B가 바로 질량이 커지겠죠.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가져가면. 네. 왜요? 어찌 보면 B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까 안 느낄까? 못 느낀다니까. 걔는 정지 상태니까. 알겠지? 중속에서 오는 게 뭐였는데?
그죠? 밖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밖에 별들이 하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없다고. 왜? 걔들이 지나가면 내가 달리는 것처럼 보이잖아. 별들이 움직이고 있네. 자, 8번. 답이 뭔 거예요? 기억 기르시요? 예. 우주선이래, 씨.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이야. 자, A를 우라늄 원자에게 충돌하는데 이땐 저속이어야 돼. 알겠지? A가 네. 중성자 저속. 네. 분열을 한 A는 어떠니? 고속. 그지? 자, 근데 기억. 원자 핵과 충돌하는 A는 누구다? 중성자다. 맞고. 태양 중심부나 수십억 도의 초고온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핵융합이야. 네. 지금 이건 분열이라고. 틀렸어. 네. 핵분열을 하기 전 질량이 합은 핵분열로 질량이 합보다 크다. 맞죠? 네. 질량이 결손이 생기는 거지. 뭐가 동일하다고 했어? 새끼야. 지금. 뭐가 동일하다고? 질량 합. 질량수. 그렇지. 그럼 딜루션 아닌 거잖아요. 맞는 거죠. 그 질량 수가 그거. 질량수가 보존된다고. 그러니까 질량은 본래 값이라고. 질량수하고 질량 다른 말이야. 그 질량은 크다 맞네. 맞네. 이게 잘못 들었어요. 아유, 그왜 강조해 자꾸. 네, 해야죠. 우리는 필요 있는 건데. 페이지 139쪽에 08번 봐봐. 08번. 갑자기 불러가지고. 야, A가 빨라, B가 빨라. 잠시만요. 비가 떨어져. 근데 거기 관찰자라고 써 있잖아. 네. 그 B가 됐지? 그럼 네. 누구 길이가 더 짧아 보일까? B요. 누구가 시간이 천천히 흘까? B. B. 원래 정지 질량이 똑같다면 누구 질량이 더 커졌을까? B. 이런 거야. 이해가냐? 네. 움직이는 애가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고 움직이는 애가 길이가 수축되고 움직이는 애의 질량이 커져 보이는 거야. 네. 이해가냐? 그러면 니은 봐봐. A의 관성계에서 A, B 사이의 거리를 볼 때 누가 빨라? B요. B가 빠르지? 그럼 A는 관찰자가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럼 B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야. 네. 네. B가 움직인다. 이해갔냐? 그럼 자, 내 말 잘 들어야 돼. 네. A가 바라보면 네. 거기 별에 있는 애가 관찰자가 아니야. 그지? A가 관찰자니? 네. 그럼 그냥 그 관찰자는 그냥 지명 이름으로 생각하자. 네. A가 봤을 때 B하고 관찰자 중에 누가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 관찰자. 관찰자. 그렇지. 왜? 상대 속도가 0.8시고 그런데 B는 몇 시로 보일 거야? 0.1시. 이런 게 보이겠지. 상대 속도가. 예. 이해 갔지? 그렇게 보는 거야. 자, 페이지 넘겨서 11번 봐봐. 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지면에 정지한 광원과 검출기 사이에서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어. 네.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지? 네. 광원에서 검출기를 향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빛이 띵띵띵 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네. 네. 자, 지면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물리량에 대한 ABC. 다시 말하자. 관찰자가 어디에 있다고? 지면에 있어. 지면에. 그리고 그 광원을 볼 거라고. 빛의 속도를. 네. 학생이 빛이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라고 했다? 네. 네. 고유 시간이야. 맞지? 맞나? 누가 보는 거야? 지면. 누가 보는 거냐고. A. 지면에 있는 애들이 보는 거지. 네. ABC. 지면에 서 있는 애가 본다면 걔들이 측정하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 아니야. 그죠. 그 빛, 광원에서 빛이 나오고 있지? 네. 누가 움직여? B지요. 그 빛 내부에서 측정한 시간 고유 시간이야. 그럼 어떻게 재요? 그걸? 못 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못 재지. 어. 다시 말하면 니네는 빛으로 여기서는 예를 든 게 니들 우주선이라고 보면 돼. 지금 관측자 ABC는 다 정지자 표현이야.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차가 속력 지금 고유 시간이 고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너네가 누구를 관측하잖아? 네. 그럼 관측당하는 그 상대방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라고. 니들이 측정한 건 시간이 빨리 흐르는 시간이고. 달라요 그러면? 다르다고. 그게 빛의 속도로 가야지 좀 차이가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느낀다고. 아. 그러니까 니네가 부지런한 사람이 얼굴이 젊은 거야. 열심히 막 막는 안 뛰니까. 아.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그래서 얘가 지금 늙어지는 아니 근데 거야. 그 좀 막노동하는 사람이 사과잖아요. 야, 그냥 막 힘든 사람이고 이거 뛰는, 들고 막. 부지런히 뛰는 사람.
운동원수. 다시 학생 B. 예. 검출기의 빛이 도달한 시간 간격은 고유 시간이야. 빛이 도달한 시간 간격. 맞죠. 어떠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검출기의 빛이 도달하는 시간. 이건 빛의 속도로 측정한 거거든. 네. 맞지? 다음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이건 누구랑 같은 게 있어? 관측자 ABC랑 같은 게 있잖아. 네. 고유길이야 이건. 아까 8번이 다음. 선생님 그러니까 음. 그 빛의 고유 시간을 재려면 빛처럼 빛이랑 같은 관성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이는 지금 검출기랑 같은 관성기에 있으니까 고유 길이라는 거죠. 일단 관측자가 ABC가 누구랑 있냐? 지면이랑 같이 있지. 네. 근데 이 광원과 검출기가 지면과 가까이 같이 있잖아. 네. 고유길이. 네. 근데 빛이랑 같은 그 좌표결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처럼 움직여야 돼. 속도 다르게 나요.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네. 됐어요. 근데 약간 그 정지좌표 있는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일반 상에서 거기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 시간이 좀 다르게 하잖아. 그러잖아요. 관찰하는 관찰하는 사람이 딱 둘밖에 없다고 엄마. 사람. 좀 아니지. 가정 8번 같은 거 가정했을 때. 그냥 관찰하는 사람이 정지좌표야. 그럼 그 사람 그 자기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르게 그래서 그렇죠. 속도가 다르면 당연히 셋다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상에서 우리는 같은 운동계잖아 지금. 너 움직이냐는 아니, ABC 얘기야. 말고요. 그러니까 8번에서 8번에 지금. 아니 야 8번은 A, B, C라는 애가 말하는 거잖아. 그냥 지면에 서 있어. A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B는 고유 거리. 8번 얘기했어요. 나중에요. 11번 말고요. 빛의 속도가 가깝다면 다른 시간의 속에 사는 거지. 네. 그럼 이건 약간 좀 그건 이제 일반 상식 이런 거 가서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아닌데요. 물리 원에 나와요? 일반선에서 이론이? 안 나와요. 물체 나오죠. 아니요. 맞아서 없어요. 예, 없어요. 자, 08번, 09번. 니네 09번 지금 A에서 B 행성까지 거리 보이지? 사방이요. 거리가 무슨 길이겠냐? 고유기. 그렇지. 누구 입장에서? 영이. 그렇지. 그럼 철수가 바라보잖아?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그게 고유 길이라고. 예. 근데 영희가 우주선을 보게 되면 수축돼 보인단 말이야. 예. 자, 철수가 A, B 행성 거리를 측정하면 짧아 수축돼 보인다고. 예.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이제 들어. 네. 영희가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행성 A에서 B까지 거리를 측정했더니 사광년이래. 이게 고유거리야. 네. 그럼 철수는 그거보다 작아. 짧게 걸려. 알겠지? 네. 근데 니네들 짧은다면 네. 저걸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지. 봐라. 갑자기? 그럼 놓고 계산해봐. 네? 얼마나 오겠냐? C제곱 지워지잖아. 그죠. 0.64를 빼봐. 1에서 0.64 빼봐. 0.36. 0.36 나오지. 그럼 얼마야? 0.36. 이해 가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루트 값이 0.6 나오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시간에다가 이걸 곱하면 이런 거지. 시간이 이만큼 줄겠지. 그잖아. 다시 말해서 이 값이 로렌츠 인자야. 알았어? 그래서 0.8하고 0.6이 맨날 시험에 나왔다고 예전에는. 왜 0.6을 대입하면 0.36을 뺀 거니까 0.64가 떨어져서 0.8배가 나오거든. 그지? 다시 말하자. 봐. 0.8을 넣었더니 0.6배. 0.6을 집어넣으면 0.8이 떨어져. 로렌츠 이제 R값이. 그렇게 해서 시간이 점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문제는 계산하라고 안 나왔잖아. 지금 보면. 네. 계산 문제가 그지? 나와요? 아니 옛날엔 나왔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끝까지 들어. 그러면 다 알려줄게. 왜 중간에 막 끊고만 얘기해. 아니요. 니네 말하고 수업보면 니네가 말이 더 많어. 그리고 다 쓸데없는 얘기야. 가만히 들어봐봐. 아니요. 자, 0이보다 작게 측정되는 거.
철수가 측정했을 때 기억. 일단 A, B 사이의 거리 네. 수축되지. 네. 우선 길이는 자기가 측정해도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 다음 A, B까지 이만큼 시간 짧죠. 시간에 지연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해 갔어? 네. 다음 10번. 야, 철수가 물체를 보고 있네? 철수랑 물체랑 같은 위치에 있지? 네. 네. 그럼 철수가 측정한 길이 L이 뭐야? 고유기. 고유 길이가 되는 거지? 자, 이제 들어봐. 영희가 철수를 바라봐. 네. 어떻게 한다고? 영희가 철수를 바라봐. 네. 철수가 여기 이 길이가 어떻게 보일까? 짧아요. 그대로. 그대로. 왜? 방향. 방향 쪽으로. 그냥 두께가 줄어 보일 뿐. 그럼 영희가 봐도 고유길이에요. 아니지. 영희가 바라보는 이 철수 물체의 길이 L이 자기 방향이 아니잖아. 그럼 고유기. 같다고 보는 거야. 같다. 걔는 길이 수축이 아니라는 거야. 그 방향적으로는. 근데 누가 바라보면 수축이 일어났을까? 민지. 민수가 바라보면 수축이 일어났을 거야. 그런 걸 묻는 거야 지금 이건. 네. 알겠냐? 네. 그러니까 니은 봐봐. 민수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L보다 짧아야 돼. 네. 그지? 네. 영희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그냥 똑같아 L이야. 그쪽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수축은 안 일어나잖아. 네. 이해 갔지? 네.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 누가 빠르냐 지금? 민수가 더 빠르죠. 영희가 빠르죠? 그지? 근데 너는 못 읽어요? 0.9C하고 0.6C 못 읽냐고. 조금 맞는데 그럼 누구 시간이 지연돼? 민수. 영희가 훨씬 더 시간이 지연되죠? 네. 빠르면 지연된다고 인간아 더. 빠르면 지연. 아유 저이씨. 아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지연이 더 되는 거 아니요? 길이도 더 짧아 보이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우주선이라면 철수가 바라봤을 때 영희 우주선이 더 짧아 위아래로. 네. 알겠지? 네. 문제 좀 더 풀어라. 기억이 맞아요. 기억인데? 페이지 148쪽. 이거 엄청 많다. 기억이 없지? 자 여기는 화학과 겹치는 부분이다. 자 이제 봐봐. 근데 물리학은 이쪽 파트가 그렇게 자세히는 나오진 않는데 출제를 조금 중요시하는 분들은 네. 일단 봐라. 순서대로 알려줄게. 네. 원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 원자 모형이라는 거 처음에 돌턴부터 나와. 돌턴의 원자 모형은 그냥 가장 작은 입자라는 의미로 끝나. 그러다가 중요한 게 있다, 여기. 얘들아. 여기서 나갈 때 이 역사에 전기학은 이미 거의 완성이 돼 있다고 보면 돼. 전기학은. 근데 갑자기 내가 전기를 지금 하잖아, 전기를. 전기를 할 때 너희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 왜? 갑자기 원자 모형을 들어가면 전기를 다루게 되고 전기력을 다뤄. 그럼 애들이 중력장처럼 행동을 해. 전혀 다르다. 같이 비교한다면 이런 얘기다. 봐라. 우리가 지표가 있을 때 이렇게 지표라는 중력장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다뤘다. 이거 뭐냐 이거. 질량이었지. 단위가 뭐였고 킬로그램이었잖아. 얘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러니? 중력이라 했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 mg라고 표현했어.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뭐라고? 중력장이야. 얘를 우리가 끌어올리잖아 위로? 그럼 뭐를 해줘야 돼 얘한테? 1이라는 걸 해야 돼. 자, h만큼 들어올리려면 w는 fsg 예. f가 얼마고? MG. 높이가. H. 그럼 우리는 얘가 이만큼 에너지가 생긴 거지. 네. 이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어. 이렇게. 맞지? 네. 자, 근데 전기량은 달라. 굳이 얘랑 비교한다면 이런 거지. 자, 지표와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돼. 무슨 전화? 음전화가 바로 지표와 같은 애들이야. 하늘과 같은 애를 뭐라 본다? 양전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 중력장에서는 기본 단위가 질량 킬로그램 단위였잖아. 얘들은 무조건 점전화야. 그것도 양전화. 알았니? 기준이 누구라고? 기준이 얘야, 얘. 플러스 Q. 알겠어? 그러면 얘의 단위는 뭐지? 단위는
이거야. 쿨롱 단위가. 알았어? 전원량간이라고.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라고 그런다고 이걸? 전기 여기라고 그러고 얘가 작용하는 공간이 뭐라고? 전기장. 이렇게 얘기해. 전기력은 F인데 단위가 뭐 나올까요? 뉴턴 나와요. 똑같아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리 얼제곱에 Q 프라임으로 전하는 곱으로 나타내거든요. 훌륭의 힘을 뒤에서 배웁니다. 얘를 만약에 우리가 들어 올리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뭐를 해줘야 돼?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네. 그치? 그때 이렇게 해준 일을 우리는 얘라고 불러요. 전압이. 알겠어요? 전압이 바로 V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단위가 뭐예요? 전압 단위가? 볼트죠? 네. 볼트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쿨룸당 한 1. 줄퍼 쿨룸.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다? 전기적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전, 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전위가 높다, 낮다? 높다?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 얘는 전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플러스 Q의 흐름을 전류라고 불러요. 얘가 I입니다. I. 알겠어? 얘 단위가 뭘까? 암페어잖아. 암페어. 들어봤지? A. 암페어. 자, 암페어는 사실 쿨럼 퍼 세컨드 1초당 몇 쿨럼이 나가요? CS. 알겠어요? 자, 지금 전기장과 자기장에 엄연한 차이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전류는 어디로 흐른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럼 어디가 전위가 높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높다는 플러스. 얘기죠. 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자는 하늘이죠. 그죠? 여자는 땅이고 물리학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여자가 음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남자는 양이고. 근데 이걸 전위가 높으니까 지위가 높다 이게 아니거든요. 만물은 땅에서 태어나거든요. 만물은 그냥 이친 거지 누가 더 잘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전위가 높다, 전위가 낮다 이거 잘 보시고 항상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플러스를 전위가 높은 쪽 아시겠죠? 그럼요. 저런 전기학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었다고요. 그때 돌톤이 원자론을 가지고 나왔죠. 전기학을 다루는 과학자들은요. 돌톤이 가장 말한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닌 것 쪽은 알았어요. 근데 뭐를 못해요? 증명을 못하는 거죠. 도구가 없어서. 이때 크룩스 관이며 뭐 이런 것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발견이 얘입니다. 누굽니까? 사실 이 응극선도요. 금속판에다가 전압을 높게 걸어줬더니 이게 이제 뭔지 알겠죠? 전압을 높이 걸어줬다는 것은 전위를 높였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에너지를 줘서. 그럼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걸 알아낸 거거든요. 그 음극선이 에너지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거기다가 골트슈타인이 약간의 수소기차를 집어넣고 해보니까 음극적으로 이동하는 선이 있더라는 거야. 그럼 원자 내부에 양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죠? 이제 전기학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 그럼 뭐도 있다는 걸 알겠어. 순전화. 그렇지. 걔를 관찰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우연찮게 발견돼 그것도. 왜?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빛이 파동의 입자에 엄청 싸우고 있었거든. 근데 뉴턴이 빛이 입자야! 라고 돌아가셨어. 톰슨이 캐번디시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과학관이죠. 왕시 학회인가. 그 왕시 학회에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던 애인데 뉴턴이 정치적 지주였단 말이야. 그분이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톰슨은 빛이 입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 음극선 실험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음극선 이게 크룩스관이거든요. 크룩스라는 과학자가 외과 의사로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전압을 걸어주면 빛이 나가요. 그때 내부를 싹 비웁니다. 크룩스관 내부를. 무슨 상태예요? 그럼? 이건 진공이잖아요. 진공에서 파동은 절대 움직이지 못해요. 왜? 파동 자체가 뭐가 있어야지 올라. 그렇죠.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진공에서 빛이 간다? 빛은 뭐다? 입자다. 끝났잖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증명을 한 거야. 근데 그거 끝냈을까? 아니야. 톰슨은 그 실험을 통해서 이 빛이 입자라는 걸 완전히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뭐뭐뭐를 생각했냐면 일단 얘를 전기장에 걸어본 거야. 전기장에 통과를 시켜보니까 양극적으로 휘인 거야, 얘가. 그럼 무슨 전화 됐어? 음전화. 그래서 얘가 음전화 띈 걸 발견한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잘 들어라. 빛이, 이것도 빛이잖아. 양전화 쪽으로 휘잖아? 그럼 전기장에서 휘어진 거잖아. 그럼 자기장에서도 휘어져. N극 S극으로 놔도 휘어져. 이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야. 알겠어? 그리고 시험 2개 있다 해서 쫄지 마. 그냥 음극선은 전기장에서 휘어지면 자기장에서 휘어지는 거야. 두 번째 실험이 물체를 가운데다. 물체를 놓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직진성이 있다. 이것만 알게 된 거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체를 놓으니까 풍차 같은 거 바람개비 놓으니까 도는 거야. 질량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입자잖아. 무조건. 그래서 얘가 톰슨이 뭐 발견해? 음극선 때문에 원자 내부에는 이게 완전히 증명이 된 거야. 음전화를 띠며 직진하고 질량을 갖는 입자가 있다 해서 일렉트론이란 말 처음 써. 그래서 얘는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원자 내부에는 음전을 띤 애도 있고 등성등성 모두 있다 이렇게. 골프슈타인이 알려줬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을 떼야 되니까 플러스 입자가 흩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이게 톰슨 모양이야. 자, 톰슨의 제자가 누구냐? 러더퍼드야. 여기서 러더퍼드의 실험을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했던 이거 이유를 잘 알아봐. 도구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 실험은 절대 안 돼.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는 자, 그래.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 우리 스님께서 발견하셨어. 그 다음부터 톰슨은 얘 질량을 재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 근데 못했어. 그냥 질량과 전하량의 비까지는 알아낸 거지. 근데 미국의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기름방울을 스프레이 넣고 뿌려가지고 그걸 전기장에서 얘가 중력과 전기력이 평형을 가르고 있는다는 게 콜로이드 입자거든. 아주 한계 입자 같은 건 그보다 더 작은 그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내는데 지금 또 오차가 한 6% 7%밖에 안 나. 근데 전하를 구했어? 그래서 당연히 질량을 구해진 거야. 톰슨이 그 B는 구했으니까. 너무나 작은 거야. 이 입자 음전하의 그 전자 질량이 너무 작은 거야. 원자량의 이론값보다 훨씬 작아. 그러면 대부분의 질량은 플러스가 차지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계산한다. 전자의 개수만큼 양성된 개수가 있어야 되잖아.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근데 그 개수보다 한 반 이상의 질량이 또 남는 거야. 이게 뭐지? 이거 중성의 성향을 띠는 중성자 아니야? 뉴트론? 그걸 얘가 예상을 한 건데 실험적인 증명은 못 하잖아. 그래서 뭐부터 증명하냐면 이 플러스 입자가 솔라 시스템, 태양계처럼 중심에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야. 그냥 수금지와 수천에서가 도는 것처럼 전자들이 돌고 그러니까 궤도 운동을 하고 중심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몰려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한 거지. 근데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 뭘로 확인하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얘가 나온다. 방사선이 발견돼. 방사선은 아까 얘기했지. 핵 분열을 통해 나오는 선이야. 알파, 베타, 감마가 있거든. 자, 알파가 뭐냐면 얘야 얘. 헬륨 원자 핵이지. 네. 베타가 누구냐면 얘야. 전자지. 감마가 누구냐면 얘는 그냥 전하도 없고 질량도 없어. 감마선이. 그럼 여러분 봐. 우리는 누가? 러더포드가 플러스 입자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누구 속에 당연히 예수. 왜? 얘를 쐈을 때 전자들이 주위에 돌고 있어도 전자를 끌고 지나가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왜? 원자량이 사잖아. 되게 무거운 거거든. 얘를 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방사선 알파선을 쏴가지고 뭐를 발견하게 되냐? 원자핵을 발견하게 돼. 여기서 중요한 거. 원자핵을 발견하고선 그 다음에 뭐를 그리냐? 이렇게 전자 궤도를 그리는데 이 전자 궤도가 똑같아야 돼. 원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 왜? 그냥 궤도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궤도 운동. 이 원의 크기가 다르잖아? 그러면 그건
고의 전자껍질 모양이야. 얘들은 에너지를 나누지 못해서 그냥 전자가 핵 주위에 전자들이 이렇게 돈다라고만 생각하고 이 사람은 뭐만 발견한 거야? 원자 핵만 발견해. 이 러더퍼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이거야. 여기까지야 오늘 하는 게. 알았어? 다시 페이지 148쪽 맨 밑에 내려가 봐. 이게 러더퍼드 실험이다. 러더퍼드는 금박을 넣고, 이거 금박이 뭐냐면 여러분 껌종이 알죠? 껌종이. 은박지 싹 떼봐. 은박지만 딱 떨어지잖아. 그 은박지 보면 보여? 건너편이. 그거 책상에 붙이면 어떻게 되냐? 쫙 붙지. 그 정도로 얇은 거라고. 포일. 안 해봤어요. 그게 금박이야. 그럼 그 정도에다 방사선은 다 통과해. 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통과하는데 그러면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일 거 아니야. 네. 근데 극히 일부가 휘어지거나 산란해.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야? 아, 원자 내부에는 부피는 작고 질량 매우 큰 입자가 있다라고 알게 된 거지. 그래서 핵의 발견. 무조건 과학은 뭐든지 증명해야 돼. 증명. 알겠지?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뭐 봤어 지금? 돌턴부터 톰슨, 러더퍼드. 물론 이거는 TMI인데 러더퍼드는 두 가지 예상을 한 거야. 두 가지 예상. 어떤 예상이냐면, 그럼 전자가 돌았어. 그래, 돈다. 근데 뭔가 규칙적으로 돌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평생 연구했다가 이걸 증명 못했어. 왜 찾을 길이 없어? 도구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거든. 좀 천민 출신이거든, 내가. 그래서 직관이 뛰어나서 캐번디시에서 실험적으로 명성을 쌓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쪽에 수학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증명을 못했는데, 그 다음 또 하나의 의문이 있었지. 저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가 있는 거야. 근데 아까 플러스 전하를 띈 건 여기서 골트슈타인이 이미 알아냈잖아. 양전하를 띄는 입자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표시한 거 아니야. 그치? 그것이 뭉쳐있다, 이 안에 모여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톤이라는 말을 써. 양성자라는 표현을 쳐. 근데 양성자의 숫자보다도 질량수는 훨씬 크거든. 2배 이상. 그 중성자가 있을 거야. 그 두 개를 얘가 그 다음 실험에서 매진을 해. 중성자의 존재가 있는가 확인하려고 뛰어들고 전자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뛰어드는데 둘 다 실패. 그러다가 퀴리 부인이 그 방사선 라돈에서 뽑아냈잖아. 그쪽 퀴리 일가들이 다 방사선 연구만 해요. 근데 그 사촌인가 누구 있어? 퀴리 부인 그 사촌인가가 실험에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때 굉장히 유행했거든. 왜 질량이 크니까 막 엄청나게 세게 충돌을 시킬 수 있잖아. 막 충돌하다가 전기장, 자기장 어디에서도 휘어지지 않는 선화를 발견해. 그게 현재 감마선이야 저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가 감마선이구나 오케이 했는데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감마선 같지 않은 거야. 왜? 감마선은 질량이 없거든. 근데 얘는 질량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 그래서 체듀익이라는 과학자가 그걸 갖고 베릴륨을 갖고 실험을 해보니 이게 바로 자기 스승이 그렇게 찾았던 뭐야? 중성자였던 거야. 뉴턴. 그 중성자의 발견까지 화학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자, 그러면 스토리를 따라가면 이제 전자의 규칙성이 발견될 때가 왔지. 근데 전자의 규칙성이라는 건 뭐냐? 뭔가 증거가 있고, 그치? 그거로 해서 이론이라도 뭔가 니네가 이해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이해는 바로 뒷장에서 배우게 된다. 뭐가 나오느냐 봐라. 내가 아직 149쪽 건들지 않았거든. 149쪽 하나만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건 정확하게 이유만 알면 그게 잘 풀려. 이거 전기력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도 단독으로 하나 나오는데, 이건 역사이기 때문에 암기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는 알아도. 러더퍼드는 중성자가 있을 거야. 근데 제자인 체듀익이 발견했어. 자, 이제 전자의 규칙성인데 이게 엉뚱한 데서 시발점이지. 무슨 얘기냐? 아까 볼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톰슨처럼 톰슨은 크룩스관을 어떻게 해서 다 비웠지. 근데 거기다가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었거든? 왜? 수소가 질량이 제일 작으니까. 누구 띵 쐈는데 양극선이 나왔다겠지. 그 실험을 그럼 과학자들이 너도 나도 해볼 거 아니야. 누구든 해볼 거 아니야. 근데 그 하는 와중에 거기서 붉은색 빛이 나와. 그 실험을 하는 와중에 그 빛을 수소가 뿜어낸 거겠지. 그래서 용감한 몇몇 과학자들이 그걸 프리즘으로 통과시켜본 거야. 그러면 프리즘이라는 건 뉴턴이 발견한 거거든. 분광학이 시초야.
백색 외선을 프리즘 통과시켰더니 뭐가 나왔어? 레인보우가 나온 거야, 레인보우가. 알았어? 빨간 옷 좀 파는 거, 무지개. 근데 수소를 갖고 실험한 그 빛을 갖고 통과시켰더니 4개의 선이 선으로 나온 거야. 띵띵띵.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어, 과학자들한테. 생각해봐. 수소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지? 1개 갖고 있어. 그러면 그때 상태로는 뭐냐면, 봐라. 왜 여기서 러더포드가 뭔가 규칙이 있다고 계속 찡찡거렸냐면, 생각해봐.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다? 그럼 단순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자가 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되지. 네. 근데 다시 전자가 핵으로부터 끌려 들어가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거든. 그게 찍힌 거거든. 근데 가시광선 색깔로만 R, G, B, V 4개가 찍혔어. 뭐를 말했냐? 전자가 방출할 수 있는 경우가 4개 이상은 된다는 얘기야. 왜? RDBV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때는 분광학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적외선 관측을 못해. 그냥 가시광선만 볼 수 있었어. 근데 선 스펙트럼이야. 적어도 전자가 핵 주위에 이런 단순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은 그걸 막 공식화시키기 시작해.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그런 막 수식화시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공식중, 니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발모라는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그걸 처음에 그 에너지들을 계산을 해. 물론 거기에 그 사람이 뭐 없는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그런 것도 아니야. 플랑크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되면 이제 그 정도 가면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나와. 빛 입자 하나의 에너지가 어떻다라는 게 다 나와. 그래서 공식적인 유도를 했더니 그 파장에 맞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청색, 마지막에 보라색이거든. 이 4개의 선의 에너지가 딱 나오는 거야. 그걸 리드베리라는 과학자가 파장분의 1에 비례한다는 값으로 바꿔. 그걸 보호가 자기의 이론으로 인해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이론학자야, 걔는. 핵주위의 전자가 도는 길이 따로따로 다 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보호 전자껍질을 딱 발표를 해. 물리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물론 물투에 가면 그걸 가지고 오비탈 슈레딩거 함수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공식 유도도 안 나와. 근데 화학은 해야 돼. 오비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하는 얘기는 이거야. 이쪽 당원이 참 재밌게 무조건 전자 위주로 해석을 해. 무조건 전자 위주로. 전자가 왜 못 도망가겠냐? 핵이 차고니까. 그치? 그러면 전자는 무슨 전화를 뺐는데? 중전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중심 핵은 원자 번호가 다 다르잖아, 원자들마다. 근데 양자는 폈잖아. 네. 이 둘은 뭐가 작용한다? 전기력. 전기력. 자, 전기력이 작용하면 그건 무슨 장이야? 전기전. 그렇지. 그래서 잘 들어. 핵의 입자의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 월드컵 그 경기장 있잖아. 그 센터보드에 모래알보다도 작거든. 월드컵 경기장이 대충 전자가 노는 공간이야. 알았어? 전자가 한두 개 있더라도 그 공간에 놀아. 그럼 빈 공간이잖아, 거의.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도는 거니까 그 안을. 빛보다 빨라요? 엄청 빨라. 빛보다 빠르다고요? 아니, 씨, 빛보다 빠른 게 어딨어, 이씨. 그건 아니고 굉장히 빠르다고. 너 어차피 저 음극선 저것도 전자의 움직임이야, 저것도. 알았냐? 굉장히 빠른데 그러면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잖아, 얘들아. 네. 비잖아. 근데 그 원자로 이루어진 게 너희들 같은 물질 아니야? 왜 물질과 물질은 서로 부딪히고 통과를 못할까? 빈 공간끼리인데. 바로 전기장을 갖고 있어. 그래. 전기장. 전기장이 있으면 다른 전기장이 돌았을 때 파울리 베타 법칙에 의해서 서로 충돌하고 겹치지 않는 거야. 그 힘이야. 알겠어? 그런데 내 말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자, 전자를 못 도망가게 잡는 그 힘이 뭐라고? 전기력이라는 거지, 이거. 이거에 대해서 따로 떼놓고 지금 공부한다고, 내가. 알겠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 자, 그럼 전기력에 대해서 내가 인트로만 해주고, 본격적인 문제에, 우리가 뭐 실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먼저 우리는 예를 먼저 봐야 돼, 전기력. 먼저, 얘들아, 전기력은 당연히 단위가 뉴턴이야. 알았어? 그런데 이걸 플룽이 발견했거든. 그래서 뭐라고 불러?
쿨롱의 힘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 F를 정의할 때 이 K가 뭐야? 쿨롱 상수야. 9 곱하기 10의 9승. 뭐 그건 니네가 여기는 계산 이거 쓰지도 않으니까. 아, 이 얼이 뭐냐? 두 전하간 길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Q 곱하기 Q 스타가 있거든? 이거는 두 전하량 곱이라며. 이거 정수로 쓴다. 1쿨롱, 2쿨롱 이게 정수로 쓴대. 잘 들어봐라. F라는 힘은 말이야. 우리 중력은 인력밖에 없잖아. 네. 전기력은 청력도 있다는 거 알지? 네. 그럼 봐라. 서로 당기는 힘이 나오려면 전하가 동일해야 돼.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당연하세요. 다른 전하. 그치? 이들이 곱하면 뭐 나올까? 마이너스 나와. 그게 인력이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지. 당연히. 네. QQ 다시니까. 다시 말하면 봐. 저기에서 이 전환의 곱이 뭐가 나오겠냐고. 당연히 구호가 뭐가 나와? 음이 나오겠지. 당연히. 마이너스를 뺀 게 힘의 크기야. 네. 출제자들은 크기만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청력은 어떻게 했냐? 플러스. 서로 같은 전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곱해도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 나올 거냐? Q 곱하기 Q 스타가 뭐 나온다고? 뭐가? 양. 양이 나오는 거야. 플러스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네. 그리고 말이야.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값만 하면 되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자. 항상 얘들은 접촉과 떨어졌을 때의 그 관계를 좀 알아야 돼. 먼저 여기 한번 봐봐. 전하 평형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니네들 전류에 감전되는 거 있지? 이게 철저한 전하 평형 때문에 그런 거거든. 무슨 얘기냐? 자, 이쪽에 A라는 애가 플러스 4 쿨롱이라는 전하를 갖고 있고 이쪽에 B라는 애가 마이너스 2 쿨롱을 갖고 있어. 요 거리는 얼마인가 봤더니 R이래. 야, F 구해봐. F는 K 곱하기 K에 R 제곱. 얼 제곱에 마이너스 8 C 제곱. 이렇게 돼. 이 힘이야. F는 M이. 진짜 시간도 좀 되는데 못 누르고 침도 못 뱉고 미치겠네. 자, 접촉시켰어. A 전하 평형에 의해서 몇 쿨롱일까? 전체 전하는? 1. 2야, 2. 전체 전하가 얼마가 됐다고? 이게 전하 평형이야. 더하기 하라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더한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떨어뜨릴 거야. A, B. 그럼 서로 얼마씩 나누죠? C. 1쿨롱씩 나누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니? 네. 그럼 이때 힘은 얼마일까? K에 얼 제곱에. 네. 됐지? C 제곱 청력. 됐어? 네. 그럼 힘의 크기. 힘의 크기 몇 대면? 8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만약에 F라고 본다면 얘는 몇 F? 8분의 이렇게 된다는 걸 알는지 거야. 니들한테. 알았냐? K 넣고 막 구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더해서 나오는 거지. 자,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우리는 점전화 두 개가 봤잖아. 네.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볼 거야.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저 AC로 해야 돼요. 잘 봐라. 얘 당기냐 밀어내냐 서로. 땅이죠. 누가 당기는 거냐? 서로. B가 A를. 그러면 A가 B. A도 B를 누가 세? 똑같아요. 이게 무슨 법칙이야? 작용관제. 맞아, 이게 작용반대.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얘는 서로 저기 써도 되구나. 땡겨 밀어. 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화살표 길이를 최대한 몇 분의 몇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8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네. 힘으로. 그러면 이런 거지. 잘 봐라. 얘가 만약에 플러스 Q야. 마이너스 2Q고 마이너스 Q야. 이 거리는
할때 R도 똑같아. 이런 거 푸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네. K 쓰지 마. all 1로 놔. Q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놓고 푸는 거야. 이게 제일 빨라. 알았지?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너희들 A, B만 봐. A, B 당겨 밀어.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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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똑같겠지? 네. 네. 저 all 제곱분에 이거 1이라고 놓자고 그랬잖아. 1분의 마이너스 2 이거 그냥 이런 거야.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 그냥 인력이라는 뜻이야. 마이너스라는 뜻은. 그러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서로 당겨내서 그냥 2 이렇게 써 그냥. 얘는 힘이 2야 서로. 네. 이거 왜인지 알겠어? 아니요. 여기다 집어넣어봐. 아 얘들 거리. 이거 뭐로 놓자고 그랬어 내가? 1. 얘는 1. 마이너스 2. 그럼 1의 제곱은 1 분의 2의 곱은 2 마이너스 2지? 크기 2라고 뭐라고. 네.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럼 A하고 C는 당겨 밀어내. 당기지? 근데 봐라. 4분의 서로 당기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고. 2. 2잖아. 그럼 분모가 얼마야? 4 4분의 둘이 곱하면 2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거보다 이렇게 4분의 1이니까 되게 작은 거야. 8분의 1배야 이거. 이해가냐? 네. 이렇게 당기는 거라고. 얼마 이거? 4분의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다음 이제 B하고 C만 남은 거야. B, C는 미로 서로 밀지. 네. 얼마 힘으로? 2. 그렇지. 그래서 이거 그렇네. 2 얘도 2 그럼 자 B는 어디로 움직여? 왼쪽으로. A는 오른쪽으로 C는 오른쪽으로 이런 거야. 그거 물어봐. 그리고 봐. B와 C의 작용하는 힘의 B 이런 거 물어봐. 이거 합이 얼마야? 4 4. 얘들은 2의 그러니까 4분의 8에서 4분의 1 빼야 돼. 4분의 7. 4분의 7이지? 네. 그럼 4 대 4분의 7 몇 대면? 16 대 7 이런 거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계산이 빨라야 돼 근데 굉장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Q는 Q대로 지워버리고 거리 R은 1로 놓고 그렇게 풀어야 돼. 뭐라는 건 그냥 R, K고. 근데 진짜 C가 뭐라 했지? 응? C가 뭐라 했죠? 풀롱. 그게 뭐예요? 내가 야 너 중력장에서는 단위가 뭐라 그랬어? 질량 단위가 뉴턴 킬로그램 씩 10kg. 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전화량 단위야. 전화량 단위. 그럼 사람 이름이죠? 킬로그램은 사람 아니다. 알았니? 사람 아니에요? 그건 옛날 래퍼 이름